안녕하세요. 네, 어린이날 수업이 없어서 아주 오랜만에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 시작하면서 감각기관에 대해서 차례로 배웠고 2주 전에는 신경계 단원을 시작했습니다. 신경계 단원은 뉴런이라는 단어를 새로 배우고 뉴런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기능에 따른 뉴런의 종류를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 주의사항은 나 이렇게 화면을 잘 좀 그쵸? 때려봐야 되는 이렇게 할까? 온라인 수업 주의사항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서 선생님이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는데요. 캡처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재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넘어가서 지난 시간 돌아보기 합시다. 자,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죠. 뉴런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뉴런의 종류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뉴런의 종류는 감각 뉴런, 그 다음에 연합 뉴런, 그리고 운동 뉴런이 있습니다. 이 감각 뉴런, 연합 뉴런, 그리고 운동 뉴런이라고 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자극의 전달 순서가 됩니다. 감각 뉴런에서 받아들여서 연합 뉴런에서 종합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면 운동 뉴런에서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뉴런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늘고 긴 뉴런,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가늘고 길기 때문에 그 가늘고 길고 그 끝에는 여러 개의 돌기가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하기에 적합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러한 뉴런은 수명이 길고 또 영양 조건만 충분하다면 일생 동안 기능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부 뉴런은 손상되면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원래는 피드백을 바로 줬어야 되는데 연휴고 해서 잘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뉴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진이가 그랬는데 이거는 뉴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번 시간에 하는 거를 좀 들으면 알게 되실 것 같고요. 태영이가 캠을 조금만 작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약간 비율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태우가 만약 제가 춥지 않은 곳에 있는데 노시보 효과로 인해 춥다고 생각하면 냉점도 온도가 낮아진다고 느끼나요? 라고 했는데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노시보 효과라는 거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는 좋은 약을 내가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몸이 좀 나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 병원에 들어가기만 했는데도 괜히 낫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갖는 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잖아요. 노시보 효과는 춥다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냉동 창고에 갇혔어. 근데 냉동 창고가 사실은 가동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춥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온도가 낮아진다고 느끼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건 뇌의 작용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문제라서. 그래서 이건 좀 선생님도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거는 태우가 조금 더 공부해서 선생님한테 답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민이가 물어본 것 중에 중추신경하고 말초신경계에 뉴런이 있는 건가요?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거고요. 네, 뉴런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뭘 물어봤냐면 선천성 무통감각증 및 무한증이라는 걸 물어봤는데 뇌와 관련된 질병이 맞고요. 근데 얘도 이제 유전적으로 신경세포가 선천적으로 안 생겨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럼 신경세포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 선천적으로 감각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드려 맞는데도 안 아프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덥다는 것도 느끼지 못해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 열사병으로 많이 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은 이것도 뉴런에 관련된 병인가요? 라고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신경세포가 안 생겨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뉴런에 관련된 병이 맞습니다. 그리고 해나가 물어본 거, 온점과 냉점이 온도의 변화를 느낀다면 우리가 덥다, 춥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변화를 느끼고 덥다, 춥다라는 것은 결국은 뇌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뇌의 작용과 좀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이 키우고 싶지만 부모님이 안 된다 하시네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겠죠.
그리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진우야, 목소리가 잘 안 들려? 좀 더 크게 해줄까요?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번 시간에 한 것도 잘 안 들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경민이 네 선생님 예쁘다고 했네요. 착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2학년 때 했던 연하쌤 동아리가 사라지는 건가요? 해서 예 사라지고 선생님이 이번에 비건 요리 동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실험 영상이나 EBS 영상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시간에는 뒤에 보시면 그 아산병원에서 한 약간 짧은 강의 영상이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신경계 파트가 어렵다고 했네요, 혜정이가. 그런데 신경계 파트는 정말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동우가 고양이가 너무 귀엽다고 했네요. 이번 시간에도 조금 더 자란 고양이 사진을 좀 끝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환이는 뉴런의 구조와 기능에서 신경세포체 안에서 생명활동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생명활동이라는 건 결국은 미토콘드리아의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신경세포체 자체도 살아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람이란 친구가 전학을 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얼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양이도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희가 학교에 가면 정리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당연히 정리할 겁니다. 지환이가 과제 문제가 좀 적다고 해서 요번엔 좀 늘렸나요? 좀 늘렸어요. 네, 다른 친구들은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희진이가 귀의 청각세포, 눈의 시각세포 등과 같은 세포를 통틀어서 감각뉴런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청각세포나 시각세포와 이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 감각뉴런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감각뉴런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 청각세포나 시각세포에 감각뉴런인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경계와 신경은 어떻게 다른 거냐고 물어봤는데 신경계와 신경은 태양과 태양계처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계는 태양을 포함한 태양 때문에 움직이는 그 전체를 신경계, 그러니까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경계라는 거는 신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신경계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시간 수업에서 조금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이 좀 더 전체 확대했을 때 화면이 좋은가 봐요. 이번엔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하도록 할게요. 전부 다. 그리고 이태가 질문한 거가 뭐였냐면 감각세포가 죽은 경우에는 어떤 감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감각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인공적인 장치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인공오감 센서는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인공오감 센서라는 게 사람한테 연결하는 건 아니고 그거 자체를 가지고 뭐 그러니까 인공 그 후각을 가진 개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연결하는 인공적인 장치가 있는지 어쩐지는 선생님의 짧은 검색으로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피드백에 이걸 문제로 내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보시고 그거는 필수 질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보신 다음에 이거에 답을 하시면 뭐 다음부터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알아봐 주시면 괜찮은 답변을 보낸 친구에게 선생님이 등교계약 때 드릴 간식을 준비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많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좋네요.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쌤 빨리 학교에서 뵈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 때문에 오늘 일주일 계약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약간 절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보람차게 이번 이 시간들 보내고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은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서는 오늘 시간에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자율신경 이런 것들을 핵심 개념으로 배우게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의 구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신경계의 기능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작부터 되게 어렵죠.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뭐 이런 말부터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씩 하다 보면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들어가기에 보니까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죠. 이 방정식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네? 라고 첫 번째 친구가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친구는 영어 문장 해석을 하는데 잘 안 된다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야, 작년 체험학습에 너도 갔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좀 서운하겠네요, 여자애가. 어쨌든 지금 이 친구들 3명이 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어떤 뭐랑 관련된 거냐면 모두 뇌가 하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어 보이죠. 자, 근데 뇌는 또 어떤 일을 할까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거든요. 네, 뇌가 어떤 일을 할까를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본 거는 앞에서 한 내용 3가지는 전부 다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대뇌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고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생각하는 거. 이 생각하는 것만 뇌에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몸속에 있는 뇌에서는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호흡, 심장박동,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건 생각을 하지 않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48쪽에서 149쪽입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서 보자면 이제 신경계의 구성을 보시면요. 일단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면 중추신경계는 그러니까 신경계라는 것 자체는 중추와 말초로 되어 있어요. 중추는 뭔가 중심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는 크게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뇌와 척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뇌와 척수는 결국 여러 가지 감각 정보를 종합해서 어떤 반응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연합 뉴런과 관련이 있는 것을 중추신경계, 즉 뇌와 척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계에는 이제 말초신경계가 있는데요. 그 말초신경계라는 거는 결국 온 몸에 퍼져 있어서 그물처럼 퍼져 있어서 끝에 있다는 뜻이에요. 끝으로 가서 뭔가를 느끼게 한다던가 이게 감각신경이겠죠. 그 다음에 뭔가 운동해서 내 몸을 움직이게 한다던가 반응하게 하는 거 이게 운동신경이고요. 그러면 말초신경계는 크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경계는 크게 뭘로 이루어져 있다? 중추신경, 말초신경. 그리고 중추신경계는 2개인데 뇌와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감각신경과 그 다음에 내 감각을 받아들여서 판단한 것을 반응하게끔 하는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중추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보실 건데요. 중추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은 이제 크게 중추신경계가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먼저 뇌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뇌는 크게 대뇌, 간뇌, 중간뇌, 그리고 소뇌, 연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뇌는 좌우로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뭐 좌뇌가 더 발달된 사람, 우뇌가 발달된 사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대뇌는 크게 좌우 2개의 방구로 나누어져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자극을 해석하고 명령을 내리고 복잡한 정신활동을 하는 곳이 대뇌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한다는 건 전부 대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뇌는 뭐냐면요. 간뇌는 요쯤에 있는 요거를 간뇌라고 하는데 간뇌는 혈당량이나 체온 뭐 이런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나 혈당이 좀 오른 것 같아. 혈당 내려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혈당을 내리지 않죠. 나 체온이 좀 오른 것 같아. 체온 좀 내려야겠어. 그러면 땀을 좀 내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땀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더우면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간뇌나 이런 애들은 우리의 사고와는 관련이 없이 자기 혼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뇌도 안구 운동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우리가 동공의 크기를 내가 크게 해야지 작게 해야지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는 커지거나 작아지죠. 그래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이 활동에 대해서도 중간뇌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사고와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뇌는, 자, 소뇌의 위치 좀 잘 볼게요. 소뇌는 주름이, 여기 겉에 보면 주름이 막 져 있죠. 큰 뇌에 비해서 작은 뇌다 이래서 소뇌고요. 이 소뇌는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김연아 선수와 김연화 선생님의 차이점은 아마 소뇌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근육 운동을 엄청나게 잘 하게 됐고 몸의 자세와 균형도 잘 유지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는 좀 훈련하면 좀 발달될 수 있는 장소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요것들하고 다 끝나고 목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연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목 뒷덜미 있죠. 움푹 파인 부분. 이 움푹 파인 부분이 연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연수는 심장박동이나 호흡운동이나 소화액 분비를 조절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수를 다치게 될 경우에는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뭐 영화 같은 거,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기 독침 같은 거 이렇게 꽂으면, 연수에 꽂으면 죽는다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작용을 하는 곳이 여기에 있는 연수입니다. 그거랑 연수랑 이제 여기까지가 뇌고요. 이 뇌와 연결되어서 그 등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신경다발을 척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척수는 이 신경다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얘 다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있냐면 척추라는 뼈 속, 우리 등뼈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척수는 뇌와 몸의 각 부분 사이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통로이고,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 이건 다 다음 시간에 이제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되는 곳입니다.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이런 말이 나올 텐데,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되는 곳이 척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자, 넘어가서 자, 말초신경계 갈게요. 말초신경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되고요. 운동신경은 다시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체성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내가 팔이나 다리 등의 근육을 움직이는 거, 이건 체성신경이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없이 뱃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화 이런 거 있죠. 소화를 열심히 잘해봐야지 한다고 해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난 지금 이걸 소화시키지 않고 다 내보내야겠어 라고 한다고 해서 흡수가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을 자율신경이라고 하고요. 이 자율신경은 내장기관의 근육에 연결되어 있어서 대뇌가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아도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또 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돼요. 여기쯤 오니까 죽을 것 같죠? 너무 많은 이름들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좀 계속 하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화이팅! 자, 자율신경은 방금 얘기했던 이 자율신경은 이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방금 얘기했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미치겠어요. 교감은 뭐, 교감. 네, 그거 아니고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제 교감신경을 알면 부교감신경은 따라서 바로 알게 됩니다. 자, 교감신경은 뭐냐면요. 우리가 되게 긴장하거나 무섭거나 이럴 때 작동하는 게 교감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그냥 반대의 경우에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좀 긴장 상태가 끝났을 때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체가 이제 육식동물이 아니고 옛날엔 되게 약한 동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도망을 빨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는 데 쓰는 적을 피하는 데 쓰는 게 교감신경이거든요.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내가 지금 위험 상황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일단 침 분비가 억제돼요. 입이 말라요. 입이 마르고, 그리고 내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느긋하게 소화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겠죠. 뭔가 얘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소화 운동은 일단 억제돼요. 그리고 빨리 달려야 되니까 피가 빨리 돌아야겠죠. 그래서 심장박동은 촉진되고요. 심장박동이 촉진되고 빨리 달리려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 운동은 촉진됩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그러고 동공은 커져요. 이런 경우를 교감신경이 활성화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긴장 상태가 끝나고 괜찮아졌어 라고 이제 좀 릴렉스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부교감신경이 다시 이 교감신경이 해놨던 것을 다 거꾸로 돌려줘요. 예를 들면 침 분비가 촉진된다거나 다시 소화를 하게 된다거나 심장박동이 억제된다던가 하는, 그리고 호흡 운동도 억제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위급한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제 침 분비가 억제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위급하다고 하거나 혹은 긴장된다거나 비슷한 건데,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내가 되게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되게 긴장한 상태로 밥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은 침 분비도 안 나오고 소화도 안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급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로 하는 식사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자, 이게 1교시가 끝났어요. 네, 갑자기 끝났죠? 끝났으나 영상을 일단 요거 다음에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 영상 하나 보시고 문제를 좀 푸시고요. 조금 있다가 2교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